목표가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은지, 어떤 회사나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으면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숫자로 잘 정리된 데이터, 고객 리뷰 같은 문자 데이터, CCTV 같은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데이터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분석 기법도 달라집니다. 파이썬, SQL 같은 코딩 언어는 동일할지 몰라도 분석 기법에 따라 배워야 할 코딩 방법이 달라집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한 개념과 헬스케어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한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산업과 회사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죠? 학생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아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챗 GPT나 다른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A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막연해도 좋습니다. 꼭 그 회사의 데이터 분석 직무를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는 게 멋져 보이기 때문이라도 좋습니다. 원래 꿈은 다 그렇게 판타지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A 회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잘 모르겠어? 예시를 보여줘? 이건 어떤 종류의 데이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점점 더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곳에서 원하는 회사의 모집 공고를 찾아보세요. 자격 요건에 적혀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회사 내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 외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SQL이 강조되어 있다면 회사 내부 데이터를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SQL은 DB, 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하는 데 최적화된 언어거든요. 그렇다면 파이썬은 어떨까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용어가 함께 있다면 파이썬을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로 고급 분석을 하거나 뉴스 기사 같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되죠. 만약 파이썬과 SQL이 모두 적혀 있다면 내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고급 분석까지 하는 포지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코딩 잘하는 사람을 찾는 모집 공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무작정 코딩이나 통계를 배우는 것보다 가고 싶은 회사나 산업을 먼저 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배우는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해 보세요. 목표가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목표는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나?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한 목표를 주변에 알리는 것을 창피해 하지 마세요. 목표는 자꾸 얘기해야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변에 같은 목표를 가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혹시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